어제 증시가 내려오면서 영 좋지 않게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보다시피 빅테크 위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AI 쪽, 그리고 뭐 테슬라는 다른 이슈가 있었고, AI 쪽 관련된 것들이 좀 내려왔었고, 애플은 거의 내려오지 않았었고, 뭐 메타도 괜찮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잽을 얻어맞고 있어요. 어제도 얘기했었던 건데, 잽을 계속 얻어맞다 보면은 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큰 게 아니라 작은 거 악재 또는 악재가 없는 날 계속 잽을 치는데 증시가 못 버티고 지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 그리고 떨어졌다가 그날 안으로 반등해서 말아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치자면은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은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살짝 반등 얻어맞고 살짝 반등 얻어맞고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게 이번 주에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그러면서 좀 뭔가 잽에 적고 휘청휘청이는 모습이 나오더라. 잽에 휘청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큰 악재, 예를 들어서 논리적인 악재가 나왔을 때 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금, 토, 일, 3일 중에 한 번이라도 어떤 또 좋은 호재를 만들어서 이슈를 내 가지고 월요일 날 증시를 반등시켜 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카드들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이제 뭐 셧다운이 해제됐다고 해서 나름대로 좋을 줄 알았는데 어제 증시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좋을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 근거 없이 그냥 좋을 거야라는 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뭐 이슈만 해결되면은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얼추 뭐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고 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게 증시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진 않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딱히 뭔가 그 트럼프의 말로 띄울 만한 것들은 안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뭐 파월 의장부터 시작해서 연준 이사들이 갑자기 증시에 도움되는 말을 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 12월 금리 인하 예상치가 예상 확률이 10% 정도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금리 인하 기조를 가다가 12월 되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가는 게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은행도 은행장이 금리 이제 인하는 다 했어 라는 말 때문에 증시 환율이 요동쳤거든요. 외국인들이 채권을 막 매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왜 채권을 매도하는 일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채권 가격은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기미가 없다. 더 이상 뭐 국가가 뭐 기준금리 내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은 채권 금리도 더 이상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는 걸 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갈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이제 못 올라가겠구나. 여기쯤이 한계겠구나 하면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환율을 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요, 채권이. 그리고 주식도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좋으면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채권에서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주식에서는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약간 상충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 주식도 많이 빠집니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 합쳐서 빠지는 이유가 딱히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냥이에요. 그냥 뭐 AI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유 없는 하락입니다. 이유 없는 상승이랑, 이유 없이 상승한 것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유 없이 하락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바닥권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서 이유 없이 하락할 때는 뭔가 좀 다른 의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봅시다. 전쟁에서 퇴각을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 군대를 다 뒤로 물리고 싶은데,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는 때가 언제냐면요. 싸우다 죽는 게 아닙니다. 싸우다 죽는 게 아니라 한쪽이 퇴각을 하면서 아예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거의 주랭랑을 치면서 이제 도망칠 때 여기를 쫓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싸우는 수준이 아니라 사륙에 가까운 수준으로 벌어지죠. 이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퇴각도 잘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 세 군데가 주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군가한테 내 물량을 사게 만들어 놓고 나는 빨리 내 거를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전략인 거죠. 퇴각의 전략인 거죠. 만약에 개인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면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가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죠. 리먼 때가 그랬었거든요. 리먼 터졌을 때 한국 코스피 때 제가 그때 전광판을 볼 일이 있었는데 전 종목 하한가를 봤습니다. 제 눈으로. 아무도 안 사니까 전 종목 하한가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지기 직전쯤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보면 장군들이 마치 공격할 것처럼 막 공격해서 이길 것처럼 막 의시됩니다. 일부러 막 위협도 하고 그러면 그 상대 입장에서는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쟤네도 왜 이렇게 기세가 세 이러면서 움츠러들잖아요. 그때 이제 앞에서 어흥 어흥 하면서 뒤로는 퇴각 준비해서 몰래 빠져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좋을 거야 얘기하는 사이에 월가의 큰 손들은 이미 퇴각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리먼 때도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리먼 때도 좋다라고 말해놓고 괜찮을 거야 말한 다음에 결국 리먼 터지고 2008년에 증시가 크게 하락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월가는 그 201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거의 11개월간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쨌든 월가의 욕심으로 벌어졌던 일이었었는데 월가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점에서 나오는 이유 없는 하락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때 갑자기 희망 회로를 막 던지는 뭐 요소들, 그러니까 펀더멘털 없이 그냥 좋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뭐 트럼프의 말이든 뭐 다른 사람들의 말이든 그런 것들도 조심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들 중에서 또 뭐 있었냐면은 그 양도세 33%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 화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작년에 공매도 토론에 개인 투자자 대표로 나가서 그때 기자분들은 다 있으니까 알 겁니다. 제가 거기서 얼마나 센 얘기들을 했는지 그 높으신 분들 앉혀놓고서 이렇게 돼서 쪽팔린 줄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투세 토론에 2번 나가서 2번 다 의견 제시했었고 금투세 막기 위해서 정말 유튜브 영상부터 온갖 힘을 다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 바퀴만 좀 꼬아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알 것 같아요. 원하는 거는 저도 미국 주식 비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의도를 얘기했는지는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하나 더 볼게요. 지금 미국 주식도 보면은 이때 한번 좀 슈팅이 팡 튀어나온 다음에 갑자기 딱 맞고 나서 이때부터 꺾였어요. 거의 11월 시작부터 쭉 내려오는데 보다시피 반등이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반등 기미가 살짝 나오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힘없이 좀 밀리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6월부터 언제였었냐면 2만 1000부터 2만 600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4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15일 동안 내려와서 1000 정도가 좀 내려온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락이 뭐 하락장 시작이다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에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 우리가 펀더멘털 없이 그냥 기대감만으로 좀 과열되게 올라갔던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외국인 매도에 널뛰는 국채금리랑 환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붕괴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보시면은 다른 나라 환율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좀 달라요. 엔화는 지금 0.05% 이제 내려왔는데 원화는 지금 0.8%입니다. 그러니까 원으로 꼬인 것들은 다 0.8%였고 엔은 좀 덜 떨어졌고 파운드도 별 덜 떨어졌어요. 유로도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화만의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다시피 아마도 이 국채금리 이슈가 좀 있지 않았었겠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관세 협상 완전히 타결됐고 이제 핵 추진 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핵 연료 재처리까지 다 이제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끝났거든요. 그런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은 조금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환율도 보면은 그런 이유가 없이 만약에 이랬다면은 이거는 약간 환율 개입에 가까웠다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고 주식을 둘 다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환율이 치솟아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환율이 떨어져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환율이 튀어 오르려고 하니까 이렇게 뿅망치를 한번 땅 때리면서 또 떨굽니다. 튀어 오르려고 하니까 뿅망치를 땅 때리면서 떨궈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채권 팔죠, 주식 팔죠. 어떻게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약간 환율 개입, 뭐 환율에 약간 조금 시장에 개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거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동태가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증시가 계속 오른다 오른다 희망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팔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1조 6천억, 거의 1조 7천억, 2조 2천억, 뭐 8천억, 거의 뭐 조 단위로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어제만 조금 샀던 거고 계속 팔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이 자꾸 이제 그 물량들을 떠안았었고, 개인이 떠안거나 기관이 떠안거나 계속 지금 받아주면서 팔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물량까지 개인이 다 떠안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왜 사지 않는 것인가? 이게 조금 의아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하나 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은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3조 8천억치를 팔았고요. 코스피가 한 달 동안 7조 1천억치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이 8조 8천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3만 7천 계약을 던졌어요. 예.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주식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있다. 선물도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하락에 베팅을 세게 걸고 있는 상태고 기관이 상방에 세게 베팅을 걸고 있는 상태로 서로 나뉜 상태고 개인들도 조금씩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의견으로 전달합니다. 또 주말에 호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더 판단하셔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뭔가 좀 이 반등세가 힘이 센 상태인지 아닌지를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해 특강 하거든요. 그 12월 28일 부산에서도 하고 1월 3일 날 서울에서도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